올리브영 매장 가보셨죠? 그럼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매장 들어가면 직원이 인사는 하는데 시선은 진열대에 고정. 1시간을 둘러봐도 아무도 안 다가와요. 구경 오래 한다고 눈치 주는 일도 없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라면, 그것도 이 회사를 연매출 5조 원 기업으로 만든 비밀 무기라면, 오늘은 올리브영의 숨겨진 영업 비밀, 그리고 세계 최대 뷰티 시장 미국 진출까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궁금하고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일단 질문부터 드릴게요. 화장품 가게 가면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제 경우는 매장 들어가자마자 직원이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거.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이 제품 발라보실래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천천히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올리브영은 정반대예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하프 응대를 시작했거든요. 반쪽짜리 응대. 고객이 직접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다가가지 않는 거죠. 당시 스캔푸드, 미샤 같은 로드숍들은 어땠냐면요. 직원들이 매장 밖으로 나와서 샘플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완전 공격적 마케팅이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은 우리는 말 안 걸겠습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완전 역발상이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첫째, 10대 청소년들이 몰려들었어요. 용돈 주고 한창 구경하고 싶은데 직원이 계속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올리브영은 립스틱 10개를 손등에 발라봐도 1시간을 서성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둘째, 화장품에 익숙하지 않은 40대 남성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죠. 선물 사려고 가면 어색한데 올리브영은 편의점 가듯이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으니까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발견의 재미가 생긴 거예요. 올리브영 대표가 하버드 MBA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고객들이 올리브영을 뷰티 놀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놀이터. 딱 맞는 표현이죠. 내가 갖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가는 곳. 직원이 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내는 재미. 이게 바로 발견형 쇼핑이에요. 그런데요, 올리브영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니에요. 2010년에 진짜 큰 위기가 왔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모레퍼시픽에서 통보가 왔어요. 죄송한데요, 올리브영에서 철수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누굽니까? 라네즈, 설화수 가진 국내 화장품 1위 기업이잖아요. 2위, LG생활건강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올리브영 내부는 난리가 났죠. 당시만 해도 K뷰티 브랜드가 많지 않았거든요. 대기업 제품이 빠지면 진열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리브영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위기를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 해외 직소싱. 2011년부터 중간 유통 없이 해외 브랜드를 직접 들여왔어요. 더모 코스메틱, 버치비 같은 브랜드들을 발굴한 거죠. 두 번째 카드, 국내 중소 브랜드 발굴.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메디힐이에요. 2009년에 올리브영에 입점했는데 지금은 14년 연속 마스크팩 판매 1위, 누적 판매량 31억 장, 2024년 올리브영에서만 매출 1,000억 원을 넘겼어요. 메디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4년 기준으로 올리브영에서 연매출 100억 원 넘긴 브랜드가 100개예요. 2013년에 처음 이게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 50배 증가한 거죠. 그 중에서도 1,000억 원 넘긴 브랜드가 3개, 메디힐, 라운드랩, 토리든, 전부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고요. 특히 토리든은 미쳤어요. 100억 클럽 들어간 지 딱 2년 만에 1,000억 돌파했거든요. 세 번째 카드, MD 권한 강화.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클렌징 전문 브랜드 아렌시아. 이 브랜드를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면 입사 4년차 계리급 MD예요. 과장도 부장도 아니에요. 대리가 브랜드 하나를 완전히 키워낸 거예요. 올리브영은 MD한테 완전히 권한을 줬거든요. 어떤 브랜드를 들여올지, 어떻게 진열할지, 어떤 마케팅을 할지 전부 MD가 결정해요. 결과적으로 2010년 위기는 올리브영을 완전히 바꿨어요. 대기업 브랜드에 의존하던 회사에서 중소 브랜드를 발굴하고 키우는 플랫폼으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갈까요? 2024년 매출 4조 7,899억 원,
거의 5조 원이에요. 2020년이 1조 8,700억이었는데 4년 만에 2.6배 뛴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12.7%, 유통업에서 10% 넘으면 진짜 잘하는 건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에요. 2024년 국내 화장품 시장 전체는 2.4% 역성장했어요. 마이너스예요. 경기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화장품 덜 사는 거죠. 근데 올리브영은 24.1% 성장. 시장은 줄어드는데 올리브영만 홀로 성장하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도 폭발적이에요. 2024년 1분기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03% 증가했어요. 일본인은 88%, 대만인은 90%, 외국인 매출 비중이 15%까지 올라갔고요. 명동타운점은 외국인 비중이 90%예요. 거의 관광 명소죠. 틱톡, 샤오홍슈에서 한국 오면 올리브영 가야 한다고 난리예요. 글로벌몰도 대박이에요. 150개국에서 접속 가능하고 회원수 245만 명. 그 중에서 매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리브영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2026년 5월 올리브영이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미국 1호점을 엽니다. 왜 하필 패서디나냐고요? 캘텍이 있는 곳이고 고소득, 고학력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초기 비용이랑 리스크를 줄이면서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반응 좋으면 LA 대형 쇼핑몰로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는 이미 강력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세포라. 전 세계 2,600개 매장, 미국에만 430개. 완전 공룡이죠. 두 번째, 울타뷰티. 미국 전역에 1,300개 매장.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올리브영 미국 진출 소식 듣자마자 뭘 했냐면 K-뷰티 브랜드 독점 계약을 마구 따내기 시작했어요. 세포라는 조선미녀, 라네즈, 에스트라 독점 계약 맺었어요. 울타뷰티는 메디큐브, 아누아를 선점했고요. 올리브영 오기 전에 인기 브랜드 다 우리가 잡자는 거예요.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미국에서 이미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독점 계약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올리브영은 어떻게 할까요? 올리브영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요. 숨은 K뷰티 업체를 소개하고 현지 브랜드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했던 전략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유명한 브랜드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직접 발굴해서 키우면 되지. 국내에서 메디힐, 토리든 키운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민텔이라는 컨설팅 회사 분석가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세포라랑 울타는 검증된 소수 유명 브랜드에 집중하는데 올리브영은 탐색과 발견에 중점을 둔다. 주류를 넘어서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선택지다. 여기에 올리브영의 강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가격이에요. K뷰티의 최대 장점이 가성비거든요. 효과 좋고 품질 높은데 가격은 합리적. 미국 혀세 30대가 이걸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올리브영은 단순히 매장 하나 내는 게 아니에요. 현지 물류센터, 온라인몰, 마케팅 전부 준비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반복 구매하는 옴니채널 전략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세포라는 이미 미국 전역에 400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브랜드 파워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수수료 문제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50% 초중반을 받는데 미국에서 세포라나 아마존이랑 경쟁하려면 훨씬 낮춰야 할 수도 있고요. 한국 브랜드 입장에서도 고민이죠. 올리브영 따라갈까? 이미 자리 잡은 세포라 선택할까? 실제로 조선미녀는 올리브영 제안 받았는데 세포라 선택했대요. 자, 정리해볼까요? 올리브영의 성공 비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 손님을 내버려두는 하프 응대, 발견에 재미를 준 거죠. 둘, 위기를 기회로, 대기업 브랜드 빠져나갔을 때 중소브랜드 육성으로 완전히 판을 바꿨어요. 셋, MD 중심 운영, 젊은 직원들한테 권한 주고 새로운 트렌드 계속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 연 매출 5조 원 가까이 가는 거대 기업이 됐고 이제 세계 최대 뷰티 시장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과연 올리브영이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세포라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2026년 5월 패서디나 1호점이 문 열면 그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올리브영 미국 진출 성공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